2025년 5월 20일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향상의 비밀. 부재 5천만원에서 1억원 9월 1일. 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보면 낮은 수준은 맞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 3억 4천만 원이고,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 1억 4천만 원이고, 독일은 10만 유로, 1억 5천만 원, 일본은 1천만 엔, 1억 원 등의 수준입니다. 한국은 2천만 원이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올린 후 2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소득 상승 등을 감안하면 24년 전에 설정한 5천만 원이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예금자 보호 한도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 연쇄적인 은행 파산을 경험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에는 2만 5천 개의 지방은행이 있었는데 이 중 9천 개가 파산을 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자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멀쩡한 은행 예금도 인출하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연쇄적 은행 파산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은행이 가진 근원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 위험입니다. 11번. 은행은 예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줘서 먹고 사는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은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자에게 만기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행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기한이 남아있는 대출자들에게 만기 전에 돈을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출 만기가 돌아오든지 연체가 되는 등 대출자가 가진 기한의 이익이 사라져야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금은 다릅니다. 예금자들은 언제든 내 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들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예금의 90% 이상을 대출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핸드폰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설 필요가 없고 폰으로 이체를 해버리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20번.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은행은 뱅크런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제가 없어도 심리적인 집단 행동으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예금자를 안심시켜야 하는 것이죠. 미국이 대공황 때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서 예금자를 안심시켰듯이 한국도 예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예금자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고 있죠. 금융기관들이 예금 금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입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은행은 예금액의 연 0.08%, 보험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가 기본입니다. 기본요율에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0.4%가 기본인데 재무상태가 나쁘면 10% 할증이 붙어서 0.44%를 내는 식입니다.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이 높고 할증까지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연쇄부도 사건으로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번. 예금보험공사가 2003년부터 전체 금융기관들에게 적립한 보험료는 11조 9,800억 원이었습니다. 부실저축은행 예금자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10조 3천억 원을 소진했던 것이죠. 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거의 모두 소진된 것입니다. 사고를 친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올리게 된 배경이죠.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이것을 3년간 유예시켜왔죠.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검토 과정을 거쳐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험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면 보험료율은 27%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기준으로 0.5에서 0.5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장은 올리되 보험료율 인상은 연기를 한 것은 결국 이 요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은 1% 정도인데 대출과 예금금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추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1% 정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예금액의 52%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절반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니 1억 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52%는 예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예금자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예금 중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8%가 나옵니다. 증권사 99%, 손해보험사 99%, 은행 98%, 저축은행 97%, 생명보험사 95% 순입니다. 100명 중 98명은 현재도 예금자 보호금액 5천만 원 이내의 예금자들이라는 말이죠.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의 예금자 비율이 98%에서 99%로 올라가게 됩니다. 50번. 현재 5천만 원이면 충분한 98%의 예금자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마이너스 효과만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예금보호기구는 예금자의 95%를 보호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권고하고 있어 현재 98%도 권고 기준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죠. 보험료율 인상이 3년 뒤로 연기되다 보니 당장 대출금리가 오르고 예금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비용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기 마련이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PF 이슈 등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저축은행의 고액 예금들이 꽤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1억 이하의 예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보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자료를 보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면 저축은행 예금이 25%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리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는 꽤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말이죠. 60번. 일부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혜택은 갈 것 같습니다. 현재도 5천만 원 이내로 쪼개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금이 3억 원이면 6개 이상으로 쪼개서 예금해야 하는 것을 3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기존 예금도 소급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 예금보험공사가 내줘야 하는 돈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좀 애매해질 듯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체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이라 통제를 받지도 않는 대신 보호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쌓아놓은 자체기금으로 보상을 하고 부족하면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쌓아놓은 예금자 보호기금은 2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모자라면 상환준비금, 금고 자체 적립금, 금고 보유 여유 자금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4년에 1조 7,382억 원의 적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또 3곳 중 2곳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실금고를 우량금고로 합병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24년 7월 이후 부실금고로 24곳이 합병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가능한 동안에는 5천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초과 금액도 같이 합병이 되니 예적금 전액 보호가 되고 있는 중이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돈 가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긍할 만한 수준입니다. 다만 그만큼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3년간 유예가 적용되어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짤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읽었고요. 지금 2025년 5월 20일입니다. 3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3년 뒤에 짠 하고 올릴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슬금슬금 조금 올릴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우리들이 사는 물품이요, 편의점에서 사는 물품, 재래시장에서 사는 야채 같은 것들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은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에 2,000원짜리는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세상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